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쓰리님은 현직 래퍼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어이구, 이게 누굽니까, 쓰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야, 또 오랜만에 시드음에 찾아와 주셨고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었잖아요. 예, 뭐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었고 네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좀 네.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몬 마스터 이야기를 끝으로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예. 이야기는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좋습니다. 같고요. 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3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을 비니라고 지칭할게요. 한여름에도 반팔에 비니 모자를 쓰고 다니는 되게 멋쟁이 친구인데 한여름에 이게 중요한 예, 거죠? 한여름에 이제 반팔에 비니 모자를 늘 쓰고 다녀요. 이 비니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2020년도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잠깐 동안 이제 랩 레슨이라는 걸 진행하던 시기였어요. 가수들이 보컬 트레이닝 수업을 지도하는 것처럼 래퍼들도 랩 레슨을 진행하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럼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비니랑 사제지간으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랩 레슨이라고 하면 귀족분들께서는 래퍼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지망생들이 대부분일 거다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이때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셨거든요. 예? 물론 저는 지금은 일절 레슨을 하고 있진 않고요. 당시 제가 코칭했던 레슨생들을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될 텐데 그중엔 취미로만 즐기는 직장인도 계셨고 학교 수업 준비 때문에 찾아오신 중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예. 입시반 학생들도 당연히 많았고 또 예전에 인기였던 그 슬기로운 의사분들 나오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남자 주인공 아들로 출연했던 아역 배우도 이제 레슨을 제가 했었고 예. 뭐 프로듀스랑 고등 래퍼 같은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데뷔한 친구도 있고 오. 현재 에스파나 유명 아이돌 안무가로 활동 중인 친구도 있었어요. 예. 또 그 수험생이었는데 그 경찰서장 아드님이 래퍼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하면서 레슨을 했던 적도 있었고 서장 아드님이시니까. 예, 경찰서장 아드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니까 지금은 이름이나 얼굴도 사실 기억에 남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죠. 그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바로 주인공인 비니였어요. 비니, 예. 왜냐면 음악이라는 건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의 영역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돌비님께서도 댄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타고난 거죠. 예. 예, 그렇죠. 타고난 비니도 랩에 있어서는 정말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첫 만남 때가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비니 모자를 쓰고 이제 회색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왔는데도 얼굴에서 정말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키도 한 180에 모델 같은 체형에다가 얼굴이 진짜 아이돌같이 생겼어요. 화장은커녕 로션도 안 바르고 왔는데 피부도 애가 너무 좋고 묘한 퇴폐미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진짜 랩만 잘하면 래퍼로 무조건 성공하겠다. 꼭 래퍼가 아니더라도 아이돌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 수업 때는 커리큘럼을 정해야 되니까 이 학생이랑 1시간 정도 이야기를 깊게 나눠요. 또 비니랑 첫 수업 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자기는 미국에서 9년 정도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19살 겨울에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으면 흑인 친구들이랑 랩도 많이 해봤겠다. 한국에는 대학 진학 때문에 들어온 거냐? 물어보니까 저 힙합을 가장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장난 삼아서 프리스타일 랩을 해본 거 말고는 제대로 랩을 해봤거나 가사를 써본 적은 아직 없다. 대학은 갈 생각은 없고
랩을 배워서 한국에서 래퍼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를 먼저 진단해봐야 되니까 준비해온 랩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들려줘봐라 했더니 준비해온 비트를 틀고 자신있게 랩을 들려주더라고요. 이때 저는 저에 대한 확신과 흥분감에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조금 서툴긴 해도 본인만의 참신한 표현법을 갖고 있었고 그 교포들만이 내뱉는 그 특유의 발음이랑 랩할 때 제스처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업 때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듣고 애가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슨이 2달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곡을 만드는 거를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래서 제가 야 비니야 너는 무조건 그 고등 래퍼나 쇼미더 나가야 된다. 너 나가면 무조건 뜬다.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제 랩하는 오디션 영상도 하나 찍어서 기획사들에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옆에서 비니를 계속 꼬셨죠. 근데 당시에 비니는 이상하리만큼 제 추천과 격려에도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아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비니가 이때 왜 그랬는지 제가 이유를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얘가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인가 보다. 자신감을 옆에서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비니가 레슨을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제가 알던 분 중에 그 아마추어나 연습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 공연을 기획하는 분이 계셨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무대 경험도 쌓게 할 겸 비니를 그 공연 라인업에 추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니의 래퍼로서의 첫 무대가 성사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 때 비니가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본인 자작곡 2곡을 부르게 됐어요. 저도 이날 응원하러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신촌 쪽에 있는 지하 공연장이었는데 비니가 긴장을 하긴 했어도 첫 곡은 문제없이 잘 부르더니 2번째 곡을 부르던 와중에 갑자기 헉 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무대에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공연을 중단하고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진정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해갔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과호흡이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잘 쉬고 회복되면 연락을 줘라 하고서는 그 무대 이후로 비니가 저한테 쌤 죄송한데 당분간은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 회복하면 꼭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니의 레슨이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비니를 가로수길 수제버거 집에 갔다가 거기서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들었던 이제 본인이 보고 겪은 몇 가지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들은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비니의 첫 기억은 6살 때였다고 해요. 당시 김포 쪽에 살았었고 집 앞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낮에 유치원을 마치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데 그 집 앞에 가까워지니까 살던 빌라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북이랑 꽹과리 같은 걸 치는 처음 들어보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 본인이 살던 3층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기 우리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난다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비니한테 지금 집에 엄마랑 친한 할머니가 손님으로 와 계신다. 가서 인사드리자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무섭게 생긴 흰 고깔 모자 같은 걸 쓴 할머니가 본인을 빤히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 할머니가 비니한테 갑자기 대뜸 큰 절을 하더래요. 그 순간부터 비니는 그날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절을 했던 건 아닌데 그 후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날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절을 하니까 자기가 집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그 앞에 어떤 상 차림을 해놓은 곳에 백설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한 손으로 움켜쥐고 선체로 우걱우걱 백설기를 씹어 먹다가 갑자기 퇴 하고 바닥에 떡을 뱉은 다음에
눈빛이 돌변해서 그 할머니한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어서 돼지고기를 거한재미해서 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비님 혹시 거한재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도 30년 넘게 살면서 이번에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완전히, 예. 거한재미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밥상을 눈썹위로 들어 올려서 공경을 해라 같은 뜻의 고사성어래요. 예. 근데 당시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력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이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을 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찾아왔던 할머니분은 예상들을 하셨겠지만 무당이었대요. 그 무당이 간단한 눌림굿을 하러 왔던 건데 비닐을 보고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애한테 잡기가 붙은 게 아니라 뒤에 장군님 두 분이 서 계신다고. 그래서 보자마자 자기가 큰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 임시방편으로 기운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성인이 되면 신을 모셔야 될 팔자로 보인다. 보통 신이 아니라 한 분은 그 땅문서를 쥐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칼자루를 차고 계신 장군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렸던 비니는 본인이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땐 비니가 4살 무렵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었대요. 집에서 혼자 놀 때도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화를 하거나 새벽에 창밖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려가지고 뭐하냐 물어보니까 여기 옛날에 살았던 아줌마가 와서 동화책을 읽어줬다. 이런 말을 했고 가끔씩 애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법한 단어들로 말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한 번은 엄마를 따라서 동네 과일 가게에 갔었대요. 그 가게 아줌마가 그 비니가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꼬마야 너 되게 예쁘다. 엄마 말 잘 듣고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아줌마가 바나나 하나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니가 또 눈빛이 돌변하더니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지금 웃으면 안 된다고. 뒤에 회색 교복 입은 누나가 계속 울면서 서 있다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가게가 한 달 정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과일을 사러 갔던 건데 한 달 전쯤에 그 가게 둘째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밤에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비니 엄마랑 비니는 이때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젠 보통 일이 아니다. 애한테 뭔가가 있구나. 가만 놔두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비방들을 먼저 했었대요. 뭐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해보기도 했고 절 같은 것도 자주 데려가고 했대요. 그래도 점점 자라면서 증세가 심해지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굿판까지 벌이게 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비니가 유치원에서 갖고 놀던 퍼즐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주우려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네. 바로 앞에 어떤 똑같이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쉿 하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더니 본인 볼에 쭉 하고 입맞춤을 했대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의 첫사랑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매일 유치원에 가면 다른 친구들이랑은 말도 잘 안 하고 이 여자애랑만 친하게 지냈었대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예슬이였는데 엄마한테도 집에 가면 오늘 예슬이랑 뭘 했고 예슬이가 사탕을 줘서 먹었고 뭐 그림 그리기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끝마치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 이제 예슬인지 뭔지 걔랑 놀지 말라고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그날 하루 종일 울다가 다음날 유치원에 갔는데 예슬이가 멀쩡히 있더래요. 네. 그래서 걔한테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한다. 나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서 오늘은 다른 친구랑 놀게.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슬이란 애가 너 되게 웃긴다.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재밌는데 같이 데려가 주려고 했는데 너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너네 할아버지한테 혼나서 너랑 같이 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예슬이가 유치원에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어릴 때니까 이렇게 유치원 때면 같은 반에 누가 있는지도 다 기억을 못할 때잖아요. 조금 소름이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비니 부모님께 CCTV를 보여주시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비니가 옆에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옆에 허공을 보면서 누구랑 막 신나게 놀거나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일주일 넘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걱정이 되셨던 게 혹시나 애가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안 그래도 이상 증세가 계속 있으니까 4살 때부터 매년 검사를 받았었대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죠. 비니가 당시에 같이 놀았던 예슬이는 당연히도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니가 집에만 오면 예슬이랑 했던 것들을 너무 자세히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초등학교도 입학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서 앞에 말씀드린 무당분을 집에 불러서 굿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또 다음 사건은 이제 비니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아버지는 이때 일 때문에 미국에 먼저 가게 되셨고 비니를 공기 좋은 데서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자 하는 마음에 비니 어머니께서 본인이 어릴 때 사시던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게 됐었대요. 이사를 간 시골집은 초록색 대문이 있는 많이 오래된 주택이었고 귀족님들께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전원일기라고 예전 드라마에 나왔던 그 집 구조랑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네. 평상이라고 하나요? 마당에 앉는 공간도 있었고 마당에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서 물도 바가지에 받아서 거기서 간단히 씻기도 하고 그런 집이었대요. 완전 시골집이죠. 예. 예, 완전 시골집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한동안은 굿을 해서인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비니의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고 비니는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직접 받아서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앞쪽에 놔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간단히 그 물로 세수를 하시고 용돈이라고 비니한테 몰래 500원, 1000원씩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취미생활을 이어갔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초록색 대문 위로 누가 담을 넘으려는 것처럼 두 손이 보이더니 어떤 처음 보는 검정색 긴 머리를 한 여자 얼굴이 쓱 하고 대문 위로 올라와서는 무표정으로 집 안을 두리번 거리더래요. 비니 말로는 대문 위에 매달린 듯한 여자의 손이랑 얼굴이 그 슈렉처럼 약간 초록색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비니를 딱 보더니 순식간에 대문 위에서 아래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슈렉 아줌마 봤다고. 당시에 귀신이 아니라 슈렉이라고 비니가 표현을 해서인지 어머니도 이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뭐 애가 악몽을 꾸고 헛것을 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여자를 처음 본 후부터 아침에 세숫대야에 물을 받을 때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 색깔이 점점 뿌옇게 탁해지더래요. 예? 처음에는 투명하던 물이 시간이 하루씩 지나면서 세제를 푼 물처럼 점점 더 뿌옇게 변하더니 어느 날은 아예 못 쓰는 석회물처럼 탁한 물로 색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물 색깔이 이상해요. 수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물 색깔이 뭐가 이상하냐고 괜찮다고 너도 얼른 씻고 학교 갈 준비해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근데 매번 마당에서 물을 받을 때마다 그 대문 위로 빼꼼히 집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를 계속 마주쳤다는 거예요. 늘 문을 두들기거나 뭐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매일 무표정으로 쳐다만 보더래요. 처음엔 이 아줌마가 무서웠는데 자주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애기들은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얼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 아픈 아줌마 같아서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요. 매일 점점 더 물이
뿌옇게 변해가던 와중에 어느 날은 아침에 세숫대야를 바닥에 두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비니 말로는 먹물 있죠. 이제는 탁한 정도가 아니라 새까만 먹물이 콸콸콸 하고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엉엉 울면서 또 그 대문 위에 얼굴만 내민 아줌마가 보이니까 그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소리내서 울었는데 그 아줌마는 여전히 가만히 무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비니가 막 우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서 마당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비니가 할아버지한테 세숫대야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지금 새까만 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이 물로 씻으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야를 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 만지지 말라고, 몸에 물 안 튀게 조심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비니 어머니도 보시더니 이게 무슨 먹물이냐고, 이상 없는 투명한 물이고 대문 밖에 아무도 없다고, 걱정 말라고 비니를 다독여서 진정시켜주셨고, 할아버지께서 고맙다 비니야 웃으시면서 그 물을 받은 세숫대야로 평소처럼 씻으셨대요. 그러고는 다음날 밤에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그 대문 위로 얼굴만 보이던 아줌마가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니가 크고 나서 이때를 회상해보니까 무서웠던 게, 우선 물 색깔이 탁해지다가 검정색으로 보였던 거, 아마도 그 죽음이 가까워진 걸 본인이 봤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그걸 느끼시고 비니한테 나쁜 기운이 붙지 않도록 본인이 그냥 그 물로 씻으셨던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대문 위에 얼굴만 내민 여자는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키가 농구 선수처럼 큰 게 아닌 이상은 대문 위로 사람 얼굴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다른 일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당치배를 갔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저승사자였는지 아니면 근처에 떠돌던 영가가 죽음의 기운이 느껴져서 집을 기웃거린 건지는 알 순 없지만 확실한 거는 그 장군님이 안에 계셔서 집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밖에 서서 구경만 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되게 웃긴 게 이때 이 무당분도 비니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이 장군님 오셨다고,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 위에 여자가 피부가 약간 초록색에 가깝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슈렉처럼 완전 녹색은 아니고 약간 황달기가 있는 초록색으로 보였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비니가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게 본인이 색약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록색약이랬나? 자기가 빨간색을 잘 인식을 못한대요. 대문이 하필 초록색이었다 보니까 그 여자도 비슷한 색으로 보였던 건데,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얼굴이랑 손이랑 전부 빨간 피칠갑을 하고 있던 여자를 본인이 봤던 게 아닐까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봤구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비니한테 들었던 자잘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비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신기가 잘 눌러지지 않다 보니까 좋은 기회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예요. 유학을 가서부터는 중학교 때까진 별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증상이 발현된 거예요. 당시 친하게 어울리던 무리 중에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 중에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자주 어울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를 포함해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TV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삐 하면서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알록달록한 색깔 있죠. 네. 그것처럼 치직거리면서 말하는 친구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게임 캐릭터가 렉이 걸려서 픽셀이 깨지는 것처럼 눈, 코, 입이 사라지고 알록달록한 화면처럼 바뀌었다가 다시 친구 얼굴이 보였다가, 이게 말로는 표현이 어려운데 얼굴이 그렇게 깨진 디지털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겪었던 일이라 눈에 이상이 생겼나 생각하려고 해도 또 옆에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게 보였었고 이 친구만 얼굴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저 이날 이후로 계속 그 친구는 얼굴이 깨진 디지털 화면처럼 보였었대요. 근데 이때는 비니도 이제 고등학생이면 자아가 형성됐을 시기니까 또 어릴 때처럼 이상한 것들이 다시 보이려나 옛날 기억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졌었대요. 근데 이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얼굴이 치직이면서 깨진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됐대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통해서 비니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비니 말로는 이게 안 좋은 일을 곧 당할 걸 예견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당시의 기운이 좋지가 않은 주변에 악한 기운이나 아니면 나쁜 일에 휘말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얼굴이 깨진 화면처럼 보인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맨 처음 그 얼굴이 깨져 보였던 한국인 친구의 경우에는 예. 다른 친구들이랑 당시에 차량 절도를 하다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 결국엔 잡혀서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니 말로는 아마 중학생 때까지는 기운이 좋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자기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게 된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다른 색으로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어떤 경우일까요?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예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은 느껴졌어서 얼굴도 깨져 보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얼굴 전체가 그냥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새카맣게 보였대요. 이런 적은 아직까지도 이때가 유일했다는데 이 친구는 진통제 계열에 하면 안 되는 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그 친구 얼굴이 그냥 새까만 구멍으로 치직거리면서 바뀌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비니 말로는 당시 얘는 진짜 영혼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고 보이는 그대로 블랙홀 같은 구멍이 얼굴에 뚫려 있었대요. 이렇게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현재에도 계속되는데 네. 자기가 유학 때 가장 무서웠던 적이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 차로 30분 정도 되는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페스티벌이 열려서 친구들이랑 부푼 마음으로 그 공연을 보러 갔었대요. 그래서 야외에 무대가 설치돼서 진행되는 엄청 큰 규모의 공연이었고 해가 밝을 때였는데 몇천 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모여 있었겠죠. 맨 앞에 무대 위에 가수도 보이고 자기 앞쪽에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푸처핸즈업을 하거나 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말 거짓 하나 없이 그 앞에 보이는 수많은 뒤통수들 중에 군데군데에서 열에 둘셋 정도씩 앞모습이 아니라 색깔은 안 보였는데 뒤통수가 TV 화면이 지지기는 것처럼 동시에 관중석 군데군데에서 100명 넘는 사람들의 뒤통수가 화면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 마치 그 전쟁터에 서 있는 쫄병이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했어요. 또 그날 유달리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중에 많이 섞여 있던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귀신을 본 경험보다 이때의 경험이 살면서 가장 무서웠다고 해요. 제가 사연 초반에 비니가 첫 공연 무대를 하다가 과호흡으로 쓰러지고 레슨을 그만두게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비니가 이제 막 20살이 되기 직전이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클럽 같은 곳을 이때 처음 가봤던 거예요. 게다가 지하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느껴졌는데 무대 위에 처음 오르기도 했고 수십 명의 얼굴들이 본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도 됐는데 그중에 군데군데 한두 명의 얼굴이 또 치직거리면서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거기서 과호흡이 와버렸던 거예요. 레슨 때 제가 이것저것 해보자고 비니를 꼬셔도 비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오디션장 같은 곳을 갈 용기가 나질 않은 거죠. 또 군데군데 사람들 수많은 얼굴이 동시에 깨진 듯이 보일까봐 그게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힙합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클럽 같은 곳은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하에 있는 클럽은 아예 갈 생각조차를 안 한대요. 그냥 1층에 있는 야장처럼 문을 다 개방하고 노는 클럽 같은 바라던가 아니면 지상층에 있는 펍들만 요새는 음악 들으러 놀러 다닌대요. 네. 그리고 어딘지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요새 조금 핫한 클럽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비니 말로는 거기는 1층 입구에서부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심상치 않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거든요. 거기가 한 블락에 여러 클럽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네. 유독 그 한 곳에서만 그런 기운을 느꼈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입구에 서 있는 가드들부터 얼굴이 그냥 전부 다 깨져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자주 놀러 가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긴 안 가려고요. 아니 어딘지 얘기를 해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얘기하면 그것도 거기서 연락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그래서 안 가면 되죠 클럽을. 무서우면 안 가면 되고 아니 나는 노는 게 맞습니다. 좋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비니는 진짜 제가 소속사 사장이면 예. 키워보고 싶을 정도로 랩을 정말 현역들보다 더 맛깔나게 잘하는 친구인데 갖고 태어난 신기를 누르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몇 년 전에 레슨 받는 학생일 때는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저한테 할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몰랐던 건데 최근에 제 형 동생으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비니가 제가 공포라디오 참여하는 걸 알게 되다 보니 예. 본인의 사연을 들려줬어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제가 귀족님들께 한번 대신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니님의 이야기가 아직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다 하신 거예요? 되게 짧은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 다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직 이야기 안 하셨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야기 하시기 편하다고 하시면 이야기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비니가 되게 신기했던 게 본인 집안에는 무속인이 한 분도 안 계셨대요. 이것도 신기했고 또 너무 신기했던 게 2달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비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던 건데 얘가 먼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쌤 혹시 최근에 상복 입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진짜 너무 놀랐었어요. 굉장히 진짜 세네요 그 기운이. 예, 성장하면서 이 그러니까요. 기운이 더 발현이 된 것 같아서 자기는 절대 신 안 받을 거고 올해 이제 군대 갈 예정이거든요. 다녀와서 음악 다시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응원합니다. 저도 비니님의 옆에서 그 길을. 저도 함께 응원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가족 중에 무당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왜 나만 이런가 하는데 그게 좀 강신무 쪽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세습무가 아니라 강신무 쪽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신이 꽂아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쓰리님은 표현력 자체가 남달라요 그냥.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야기 속 주인공이셨던 비니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셨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실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히 이 길이 어떻고 저 길이 어떻고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냥 어떤 길을 선택하시던 간에 항상 응원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쓰리님도 아마 이제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형동생 사이로 지내고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쓰리님도.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또 서로의 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